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해설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물권법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물권법. 등기 관련 문제가 역시 첫 번째 나왔습니다. 1번 질문.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역시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가등기도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대요. 역시 좀 반드시 좀 기억하실 판례입니다.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등 형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복 등기를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가 뭐한다? 추정한다.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은 아니라는 점. 뭐 이렇게 나왔던 게 기출이고, 자, 세 번째가 틀린 것 같아요.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가 경료가 되면, 그렇죠? 번등기 경료되면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 안뜰어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번등기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포인트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추정력은 깨집니다. 봉멸됩니다. 옳은 얘기고. 자, 5번.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를 달리하는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선행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란 후행의 보존 등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중 보존 등기는 당연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게 정답은, 그래서 가등기는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2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지역권자도 우리 민법 291조에 의해서 방해여 제거는 청구할 수 있죠.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방해여 제거,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 맞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니까 옳은 얘기고. 자, 3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점유를 양도해 있다면 이것은 설령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건 침탈 아니에요. 침탈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3번 지문이 맞고. 자, 4번. 민법 205조 2항에서 말하는 점유물입니다. 점유물. 자,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 기간 1년은 수요 기간이 아니라 제척 기간이에요. 제척 기간이면서 동시에 이 기간은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출소 기간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4번 틀렸습니다. 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양도담보 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양도담보 설정자는 법적으로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던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취득시효. 갑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하게 소유자, 의뢰 소유의 토지를 점유했습니다. 옳은 것을 뭐 고르랍니다. 그 점유한 토지가 미등기 상태랍니다. 미등기 상태예요. 미등기 상태라면, 자,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을 하냐? 틀렸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왜? 취득시효는 반드시 등기하셔야 돼요. 설사 그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를 개시한 대로 소급하다 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돼요. 틀렸습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뻔하네. 그렇죠? 디귿번 2번만 정답이네. 그렇죠? 그래서 2번. 소유자가 병에게 X토지를 유효하게 뭐 했어? 명의실탁했잖아요. 명의실탁했습니다. 명의실탁했다면, 자, 이런 경우에 수탁자는 갑에 대해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옳은 얘기입니다. 잠깐만 바꿔볼게요. 요 부분을, 자, 답은 2번 보기를 지워볼게요. 지우고 나서, 자, 1번. 시효가 완성된 후 명의 신탁이 해지되어
명의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하였다면 자, 시효 완성자는 명의 신탁자를 상대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새로운 소유자에. 근데 문제는 뭐냐? 2번입니다. 2번.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후 명의신탁했대요. 명의신탁했답니다. 그럼 이 명의신탁이 유효랍니다. 유효라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수탁자를 상대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번 지문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주로 나오는 건 판례 1번이다. 판례 1번이 주로 나오는데 2번처럼 나왔을 때도 대비해야 한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만 정답이었습니다. 확인해서 좀 정리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번 2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24번 갑니다. 24번 첨부에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데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자 1번 주종을 포인트 구별할 수 있답니다. 주종 구별할 수 있으면 당연히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게 맞죠. 그렇죠. 2번 수업 시간에 요즘 계속 판례가 나온다.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동산이 부동산과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원래 타인의 권한이라면 그때는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데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그때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고 판례 얘기고. 자 4번 타인의 동산에 가공했습니다. 가공했다는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이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랍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바지 샀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바지가 길이가 길다. 그래서 세탁사한테 맡긴다면 그 바지는 누구 거냐? 원래는 내 거다. 근데 세탁사 아저씨 이름이 앙드레 김이라면 앙드레 김 거다. 그래서 가공자의 소유를 한다.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역시 법조항 그대로고 옳은 얘기고. 자 5번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해서 기존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항상 저당권의 효력은 내지는 경매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치기 때문에 증축 부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3번 틀렸습니다. 자 보죠. 3번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갑소유의 동산이 부합되어서 그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답니다. 소유권 상실했다면 손해 입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동산 소유자는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합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첨부에 관련된 그런 맥락이니까. 그래서 3번 질문 역시 수업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기출문제, 다른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때 하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인정합니다. 다만 아예 안 한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기출문제, 우리 시험 기출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험 기출문제 풀 때 이런 경우 시멘트 그런 얘기하면서 보상을 첨부에 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더라. 그런 맥락에서 정리하시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 관련해서 그 주된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선이 무과시 아니라 악의 또는 과실이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까 보상 청구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던 게 시험 기출이었습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다만 1번, 2번, 4번, 5번이 확실하기 때문에 3번으로 찍었을 확률도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3번이 답이고. 자, 선의 취득 물어봅니다. 자, 1번 틀렸네요. 보라마나. 왜? 경매도 거래다. 경매에 의해서도 선의 취득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1번 정답. 나머지는 다 옳습니다.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 인정되지 않아요. 소유권만 선의 취득이 하는 게 아니라 동산 질권도 선의 취득할 수 있고. 4번 선의 취득자는 임의로 선의 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제가 이제 밤에 새벽 3시까지 작업하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네요.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횡령입니다. 5번 횡령은 도품이 아닙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정답은 1번만 정답입니다. 자, 26번 주의 토지 통행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나옵니다. 자, 포인트 1번 답인가요? 토지 분할입니다. 아, 분할. 토지 분할이라면 보상 의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법조항에 일반적인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토지 분할로 내지는 일부 양도의 경우라면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1번이 정답. 나머지 지문은 다 옳은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27번 갑니다. 27번. 점유 관련 얘기입니다. 점유 관련 얘기. 옳은 걸 물어봅니다. 옳은 거. 역시 옳은 걸 물어보면 약간 까다롭긴 한데 정답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원래는 소유자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것 같고요. 자, 2번 지문.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3번. 권리의 적법초에 관한 민법 200조. 200조가 뭐예요? 200조. 이게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자로 추정한다. 그렇죠? 여기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이잖아. 이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기된 부동산 적용되지 않죠. 왜?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이 아니라 이건 어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X. 그렇죠? X. 틀렸습니다. 틀렸죠? 부동산은 자, 결론. 부동산은 등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지. 이건 등기 추정력이죠. 그러니까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폐쇄했다면 폐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틀렸습니다. 소재기시죠? 틀렸고. 자, 그 다음.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폐소가 확정되었다면 소가 제기된 때가 아니라 폐소 확정. 지문이 4번 5번 바뀌어 있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기 소 제기 시. 그렇죠?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뀌는 시는 폐소 판결 확정 시. 뭐 이렇게 이 지문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악소 타패. 그렇죠? 뭐 이렇게도 뭐 외우던데 뭐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기는 소제기 시이고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기는 폐소 판결 확정 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옳은 지문이었고. 자, 그다음 공유관계입니다. 공유관계. 자,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유는 갑, 을, 병의 X토지를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로 공유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요 얘기는 자, 이런 얘기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병이 배우자예요. 그리고 갑과 을인 자식입니다. 제가 상속대로 가면 0.5로 더해주니까 1.5, 1. 그러면 3.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분을 이렇게 주고 있고 1, 2, 3입니다. 이 경우에 옳지 않은 거 갑은 누구예요? 갑은 소수 지분권자죠.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 점유하고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에 대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전합책 판결이었죠. 전합책 판결. 그래서 예전 판례라면 소수 지분권자라 독점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변경되어서 작년부터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얘기고. 두 번째, 정 누구의 정? 3자죠. 3자가 X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 갑 7분의 1 소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X토지 인도 전부를 청구할 수 있죠. 이유는 보존행위니까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죠. 그 얘기고. 자, 3번. 병 누구의? 병 누굽니까?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7번에 산가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갑과 을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무에게 임대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 적법한 임대 아닌가요? 적법한 임대인데 뭔 부당이득 청구야. 말 안 돼요. 3번이 정답. 그렇죠? 왜? 자,
병이 임대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병한테 가서 부당이득 청구해야지. 왜 무한 청구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3번 정답. 자, 4번. 갑을병 사이에 X토지의 사용수에 관한 특약이 있답니다. 특약이 있으면 공유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그 특약은 승계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옳은 얘기. 그 다음에 공유지분자,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죠. 결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시 무에게 임대하는 것은 적법 임대입니다. 그럼 따라서 임차료는 병이 받겠죠. 그럼 병한테 가서 부당이득을 청구해야지.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 3번 지문 틀렸습니다. 자, 28번. 역시 공유물 분할이 또 나옵니다. 옳지 않은 것.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전형적인 형성권이다. 옳은 얘기. 맞죠? 2번.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될 수 없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자, 3번 틀렸네요. 부동산의 일부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된 후 공유 부동산이 현물 분할된 경우에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 안 돼요. 분할된 각 부동산의 지분에 따라서 분할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 틀렸습니다. 자, 4번. 공유물 분할 청구소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포인트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자유로 재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옳은 얘기고. 자,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옳은 얘기.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3번 지문 틀렸습니다. 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문제가 올해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2번 나옵니다. 하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나왔고 조금 이따 저당권 관련해 가지고 저당권 실행에 의한 366조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법정지상권이 2개 나오는 경우도 오랜만에 봅니다. 근데 문제는 쉬워요. 1번 틀렸습니다. 수업시간에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면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인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럼 언제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판단해라. 그렇죠? 그 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수업시간 틀리게 나오면 이렇게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라고 나오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2번 지문 뭘 체결했어요? 임대차 있나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 지상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 얘기고. 3번 지문 갑니다. 법정 지상권은 당연히 등기 없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 4번 지문. 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다음에 건물이 중축되었다면 그 법정 지상권은 신건물이 아니라 구건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얘기고.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발생을 배제한 특약이 존재한다면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게 기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1번.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근데 이게 풀다 보면 3번 아니면 4번인데요. 왜냐하면 자, 똑같이 없다잖아. 근데 법조항을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뭘 하겠냐면 이게 좀 법조항이 좀 생각이 어려우니까 소멸시효가 나오면 있다라고 해야 한다. 취득시효가 나오면 없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좀 제가 좀 건방지게 좀 단순하게 애워라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요역지 공유자 중 한 사람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법조항입니다. 법조항. 지금 물어보는 건 판례를 물어보지만 1번이 판례입니다. 5번이 판례예요. 근데 2번, 3번, 4번은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 틀렸습니다. 법조항 294조, 5조 이렇게 가서 그 정도 보시면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32번 전세권 물어봅니다. 옳지 않은 것? 판례를 물어보는데 뭐 법조항을 물어보고 있어.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농경지는 임대차를 할 수 있어도 법조항 302조 2항에 의하면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농자 유전해가지고 농지를 가진 사람만 농사를 지어라 그런 맥락에서 이게
어찌 보면 근대 구시대적인 발상이긴 한데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경자유전 죄송해요. 경자유전 제가 사대성을 까먹었습니다. 경자유전 해가지고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없애져야 할 법조항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던 게 전세권이었고 나머지는 다 옳은 얘기고요. 자, 그다음 전세권을 물어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좀 이런 시험 문제가 좀 나오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좀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나름대로 뿌듯한데 문제는 저만 뿌듯한 거죠. 왜냐하면 기억을 잘 못하세요.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자, 한번 보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다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라고 304조에 나옵니다. 법조항 그대로고.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잠깐만,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의미는 뭐냐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 소유자가 땅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문제는 토지 사용권이 없다는 얘기는 지상권 계약도 없고 임대차도 없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철거입니다. 철거입니다. 그런데 그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등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 말의 의미는 건물을 철거해야 돼. 근데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나가야죠, 같이. 그러니까 포인트는 2번이 포인트야. 자, 보세요. 2번 제가 적어볼게요. 갑의 토지에 의뢰 건물이 있습니다. 의뢰 건물이 있는데 문제는 의뢰 건물이 권원이 없습니다. 권원이 없어요.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했어.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철거해야죠. 그러면 그 전세권자도 철거해야지.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질문 틀렸습니다. 역시 또 자랑 아닌 자랑, 그 감정평가사 마지막 2주 동안 최근 나왔던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그리고 파이널 특강하면서 다른 시험 기출문제 보여드리면서 2번 질문 보여드렸고, 3번 질문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3번 질문도 분명히 제가 파이널 특강할 때 계급품 물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저만 계급품 무는 거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기억 못하는데, 자, 보세요. 3번 질문은 뭐냐면 제가 좀 띄워보죠. 우리 민법 371조에 의하면, 자, 전세권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이 항에 의하면 이 경우에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 요게 법조항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전세권, 지상권자가 저당권 설정해줬다면 전세권자의 동의 없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세권, 지상권 소멸 못하는데요. 문제는 이건 보세요. 지상권을 가지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는데 그가 2년 이상의 지르를 지급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법조항 287조에 의해서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지상권 소멸 안 해요? 아닙니다. 이때는 전세권자 동의 필요 없어. 무조건 소멸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 얘기는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전세권,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는 법조항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설명을 좀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대지와 건물의 동일한 소유자가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다면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 콜장으로 보는 게 맞죠? 305조고. 자, 5번. 건물 전세권의 1년 미만이라면 이를 1년으로 한다라고 312조에 나와 있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게 정답이었고. 자, 그다음 민사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옳지 않은 거 1번 틀렸습니다. 유치권자도 과실 수취할 수 있죠. 근데 충당의 순서는 이자의 충당이 원본부터 가면 안 되지. 이자 까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본이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1번 정답. 나머지 질문은 옳은 얘기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35번 유치권 또 나옵니다. 유치권에 관련해서는 옳은 겁니다. 1번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타담보 제공 유치권 소멸 청구 2번이 정답. 유치권자는 자기의 소유 물건에 대해서 뭐하러 유치해? 내 물건인데 타인의 물건입니다. 유치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채무자가 직접 점유합니다. 이런 경우에 간접 점유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불법 점유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질권입니다. 질권.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건데, 자, 역시 법조항인데, 자, 틀렸습니다. 1번 틀렸네요. 질권자도 질물 경매할 수 있죠. 근데 질권자의 경매는 우선 변제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 채권자 동일한 순위야. 틀렸어. 우선 변제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치권자의 경매는 일반 채권자와 평등 배당이니까 맞는데, 환가를 위한 현금화를 배당이니까 맞는데, 질권자와 저당권자는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기 위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나머지는 다 법조항이니까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저당권으로 갑니다. 저당권. 일괄 경매 청구권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유튜브 통해서 계속 이 지문을 처음에 너무 뻔질나게 보인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볼게요. 자,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여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어요. 왜? 받을 권리가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잖아요. 왜 없냐? 저당권은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경매 절차의 원활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문 X입니다. X. 2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영위권을 설정받은 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후, 자, 현재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이런 경우라면 일괄 건물 청구할 수 있죠? 옳은 얘기. 자, 3번지 말 안 돼. 3번지 말 안 돼.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에 설정자가 토지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이 3자에게 넘어갔대. 3자에게 넘어갔대. 그럼 3자가 넘어갔으면 현재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뭔 일괄 경매 청구야? 없습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옳은 것은 그래서 4번입니다. 아, 4번. 그렇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장 갑니다. 역시 38번. 법정지상권 관련된 얘기입니다. 옳은 걸 모두 골라볼게요. 자, 1번. 자, 포인트. 미등기 건물을 위해서도 법정지상권 성립하죠. 옳은 얘기. 자, 2번. 당사자 사이의 지뢰에 관한 협의한 사실이나 법원에 의하여 지뢰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면 설령 법정지상권자가 지뢰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결정 안 됐잖아요. 따라서 지뢰 연체 아니에요. 옳은 얘기. 옳은 얘기.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 매수 취득과 함께 당연히 지상권 취득하죠. 경매니까 등기 없이도. 그런 맥락에서 정답은 5번. 다 옳습니다. 옳은 얘기고. 자, 39번 갑니다.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 옳은 거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5번 판례는 처음 봤습니다. 5번 판례 처음 봤어요. 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하면 수업 시간에 강의 안 한 판례가 3개 나왔다. 민법 총칙에서 2개. 그리고 지금 3번째. 근데 1번, 2번, 3번, 4번이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정답은 5번을 찍는 것은 무리는 없다. 비겁한 변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단 강의 안 했어요. 다만 옳지 않은 건 1번.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 확정되는 게 맞죠? 그렇죠? 두 번째는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해지하게 되면 해지 의사표시하면 확정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는 게 맞죠? 4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 매각되고 완납시죠? 맞고. 그렇죠? 맞고. 5번. 공동 근저당권자가 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 배당 받았다 할지라도 나머지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지문 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틀리신 분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 5번인가요? 제 3자가 압류해도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여야 틀렸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왔던 게 기초에서 정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다 했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짤막하게나마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결론 이거예요. 자, 죄송해요. 모든 시험은 민법만이 살 길이다. 여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민법은 제가 강의를 잘해서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민법은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공통 과목이다. 그래서 저는 그 감정평가사 처음 강의할 때 5과목을 보거든요. 감정평가사는 1교죠. 1차 5과목 봅니다. 5과목 보는데 어렵죠. 5과목 자체가. 근데 좀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수차례 했습니다. 민법 100점 맞고 회계 대충 해라. 시험 문제가 어렵다. 뭐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더 점수를 맞는 건 아니다. 어렵게 내면 공부를 더 하든 어렵게 나올 줄 알고 차라리 안 해야 되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보죠. 올해 시험에 회계하고 부동산학개론이 어렵게 나올 예상이 되면 안 해야 돼. 물론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본만 해야 돼. 기본만.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돼. 왜? 더 한다고 해서 맞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정직한 민법. 모든 시험은 민법이 살 길이다. 전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시험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결과로 과정을 증명하라고.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우리 저 감정평가사 수험생 한보 남자 학생이 있는데 열심히 참 했어요. 근데 과목 민법 점수는 물론 민법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34개인가 35개 맞았다고 하는데 그래 80 이상 맞으면 뭐합니까? 한 과목이 꽈락인데 어쨌든 간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1년의 세월이 또 그렇잖아요. 근데 포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합격해요. 그렇죠?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 좀 더 가면 200세 시대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자격증이 주는 즐거움은 큽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합격한다. 내년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난 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관리사 수험생 여러분도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도 아마 이 질문을 반드시 풀어는 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시험을 적응하는 연습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항상 민법만이 살 길이다 라는 거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